자, 이번 시간은 6번에 나와 있는 주택 임대 관리업에 이제 관한 부분 잠깐 이제 보실까요? 여기다 이제 보시면 이 주택 임대 관리업은 뭐냐 이제 보니까 1번에 용어 정의를 일단 주택 임대 관리업은 보면 주택 소유자로부터 임대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주택 임대 관리업이다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 주택 임대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진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간단하게 큰 틀의 내용만 잠깐 볼 거는 주택 관리업도 있지만 주택 임대 관리업도, 그래서 주택 임대 관리업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 임대 관리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보니까 지문은 동그라미 1번의 기억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니은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부분에 따른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자, 기억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어떤 형태 임대관리업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냐 그랬을 때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 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해서 자기 책임으로 다시 한번 임대하는 형태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라. 두 번째 니은 위탁관리형은 여기 주택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 징수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을 위탁관리형이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 임대관리 형태는 크게 방금 봤던 형태는 지금 봤던 대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방금 본 대로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자기관리형, 그래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형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형태가 있더라가 두 가지 형태 임대관리 형태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한 장을 넘겼을 때 이제 보면 지문에 자, 동그라미 2번 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시장 군수구청장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볼 수 있고요. 3번 임대관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을 구분 등록, 그러니까 등록은 뭐 한다고 그랬냐면 형태는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고, 이때 이 두 가지 형태에 따른 등록을 뭐 하세요? 구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하고 있다면 하고자 한다면 절차 요건을 갖춰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위탁관리형 주택임대를 하고자 한다면 이 절차 요건을 갖춰서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밑에 박스 양가로 2번에 가보죠. 2번은 지금 이제 보시면 이 두 가지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 관련해서 구분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첫 번째 자본금과 전문 인력에 관한 규정의 내용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지금 자기관리형 1억 5천만 원이면 위탁관리형은 1억 원 이상을, 전문 인력에 관한 1, 2, 3에 따른 전문 인력 중에서 자기관리형은 2명 이상이지만 위탁관리형은 몇 명인가요? 1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분 등록하는 것은 자기관리 위탁관리형의 이 등록기준이 같아 틀리다 다르기 때문에 뭐 해줘야 돼요? 구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해서 그럼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보면 구분 등록했어요? 네, 구분 등록했네요. 자, 다시 지문 3번으로 갑니다. 3번. 자, 처음부터 한번 다시 갑니다. 임대관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구분하여 등록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등록 기준에 따라 구분 등록을 했습니까? 네. 자, 근데 이어지는 지문에 이 경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임대관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하다가 위탁관리업 서로 위탁관리 형태가 바뀔 수 있죠. 그러면 자기관리형에서 위탁관리형의 주택임대관리업으로 위탁관리 방법을 바꾸고자 한다면 따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등록할 필요가 없다. 등록한 것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말이겠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에서 위탁관리형으로 가려면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반대로 어디로 가고자 한다면 위탁관리형에서 자기관리형으로 가려면 이때는 따로 뭐 해야 돼요?
전문 인력과 자본금 규정이 위탁관리업 어디가 기준이 조금 더 강화가 되죠. 자기관리업은 이때는 따로 뭐예요? 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미만 확인하시면 되고 외워서 해결할 부분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2번하고 양가로 2번 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나가 다 임대관리업 자기 또는 위탁관리 임대관리업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격 사유를 이제 법에 정하고 있는 게 양가로 3번입니다. 자,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임대관리업에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 1번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번 비성년 또는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3번 주택임대관리업에 등록이 말소되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는 말소 당시 원인 행위에 대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합니다. 4번은 그와 같은 법을 두 번째 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았더라.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자, 5번은 여기도 마찬가지 그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면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봤던 양가로 3번에 1번부터 5호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그 형태는 한번 확인했고 결격 사유. 그래서 결격 사유는 방금 봤던 대로 5가지죠. 그래서 5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이때는 임대관리업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네요. 정리를 해보고요. 그럼 이 결격 사유가 없다면 등록 이와 같은 절차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등록을 했다면 이제 양가로 4번에 가봅니다. 행정처분과 관련해 이제 보시면 자 1번 여기도 이제 보시면 이 행정처분도 여기서는 2가지만 보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행정처분에 관한 것도 여기도 보시면 행정처분에 관한 부분은 크게 보면 2가지만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임대관리업을 등록을 하고서 임대관리업 하다가 잘못하면 뭐예요? 이때도 임대관리업 등록을 뭐예요? 반드시 말소하는 사유만 확인하자. 그래서 지문에 가면 동그라미 1번에서 3가지 등록을 반드시 말소하는 사유를 두고 있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시장구조구청장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기역, 니은, 비읍 그래서 반드시 말소는 기역과 니은과 비읍에서 여기는 요 3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시장구조구청장은 말소하여야 한답니다. 기억.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니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몇 개월을 초과했다. 12개월을 초과한 경우라면 비업. 다른 자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 정한 이 법에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했다면 그래서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그때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이때는 뭐합니까? 반드시 말소합니다. 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 주택임대관리 등록을 잘못했다면 등록을 말소합니다. 네. 그러면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지만 말소 사유가 아니라면 그때 무슨 처분을 할 수 있냐면 영업정지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면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 사전에 이것도 일정 이 행정처분 전에 사전에 통보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바로 3번으로 갑니다. 3번. 자, 시장구조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면 처분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의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최소 얼마 전까지인가요? 여기도 보시면 최소 1개월 전까지 사전 통보합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사전 통보합니다. 그렇습니다. 해서
지문하고 한 장을 넘겨보실까요? 넘겨봅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장을 넘겼을 때 양가로 5번 건너서 양가로 6번으로 갑니다. 6번은 지금 보증상품 가입에 관한 걸 잠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지금 첫 번째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그러면 보증상품 가입합니다. 네 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그러면 지금 뭐만 하나 잠깐 확인할 거냐면 자, 보증상품 가입을 한다는 것은 일단 형태, 지금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 두 가지 임대관리업 모두가 다 보증상품 가입할까요? 아니면 이 중에서 어디만 보증상품 가입하게 되냐면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에 한해서만 뭐합니까? 보증상품 가입. 그럼 어디는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위탁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은 보증상품 가입한다 안 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하나 확인해서 동그라미 1번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네. 어디만 가입하면 누구만 어느 형태만 가입하면 된가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만 보증상품 가입하면 됩니다. 까지만 보실게요. 2번 기억리는 그냥 통과.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네 가지만 봅니다. 형태와 결격 사유와 행정처분에 따른 두 가지와 그리고 보증상품은 두 가지 임대관리 형태 중에 어느 형태 임대관리업만 가입할 건지만 해서 한 네 가지 정도까지만 해서 지문을 정리 봐주실게요. 부분들. 자, 그 다음 7번. 자,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가 나와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내용을 보고 여기도 보면 크게 두 가지만 기초적인 내용만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보시면 공동관리와 그리고 구분관리. 그래서 자, 공동관리와 구분관리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개념을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공동관리다. 공동.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공동주택단지가 있어요. 근데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있다. 그래서 이 A라는 공동주택단지가 있고요. 이 단지와 멀지 않은 거리에 바로 B라는 공동주택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인접한 단지에 뭐가 있다? C라는 공동주택단지가 별개의 독립단지로 다 떨어져 있어. 그럼 세 개의 독립단지로 떨어져 있다는 것은 각각 A, B, C 그 단지별에 따라 다 뭐를 두게 돼 있어요? 관리사무소를 따로 두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세 개의 공동주택단지가 서로 인접한 단지에 서로 떨어져 있는 소규모 단지가 있다. 단지별로 관리사무소를 따로 두고 있다. 그렇다면 그거를 따로 이 세 개를 각각 따로 하지 말고 이걸 뭐 해버려? 이거를 이 세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묶어서 뭐 해요? 이거를 공동으로 관리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 인접한 몇 개의 단지를 지금 예를 들어 세 개를 설명했지만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네 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럼 몇 개가 됐든 간에 인접한 단지를 서로 묶어 관리하는 걸 이게 무슨 관리? 공동관리 개념입니다. 개념은. 자, 그러면 이 공동관리 개념의 반대가 무슨 개념이냐면 구분관리가 돼요. 그럼 여기는 소규모 단지, 그렇게 그 규모가 크지 않은 단지를 묶어서 하는 걸 공동이라면 여기 구분관리는 요 개념의 반대. 규모가 큰 대규모 단지, 규모가 크는 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관리상의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뭐 하자? 기존에 하나였던 단지를 몇 개 단지로 이걸 나눠서 관리하자. 이거를 두 개의 단지로 나누어서 이거를 뭐 하자? 관리하자가 무슨 관리냐면 구분관리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단지를 묶습니다. 공동관리. 단지가 큰 대규모 단지를 일정 기준에 따른 요건을 갖춰서 두 개든 몇 개로 나눕니다. 무슨 관리? 구분관리다. 그럼 결국은 공동관리 하시게요? 구분관리 하시게요?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꺼내야만 절차를 진행을 해서 공동 구분관리가 결정이 될 건데, 자, 지문은 07번에 양가로 1번에 제한 및 동의, 일단 그 부분을 봅니다. 자, 7번에 1번.
자, 입주자 대표 회의는 해당 공동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결국 이 공동 구분 관리는 그 이야기를 누가 꺼낸다는 거죠? 입주자 대표 회의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가 뭐 하시게요? 공동 관리 또는 구분 관리 해볼까라고 누가 이야기를 꺼냅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인정하는 경우는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그런데 여기서 하나 같이 하나 확인할게요. 지금 인접한 공동주택단지 양가로 지문에 뭐를 두고 있냐면 임대주택단지를 뭐 하더라? 포함한다. 그러면 요 세 개, 이 A, B, C 세 개 공동주택을 묶어서 공동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C라는 공동주택단지가 만약에 임대주택이에요. 그러면 C라는 공동주택단지가 분양주택이 아니라 임대주택이라고 한다면 C라는 주택단지도 이 분양에 해당 A, B에 해당되는 공동주택과 공동관리되는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포함한다는 건 뭐 할 수 있다? 공동관리되는 범위에 들어간다 포함한다? 여기를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과 임대가 공동관리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확인하시면서 자,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그리고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뭐하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럼 이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 규모가 큰 단지 하나의 독립적인 단지, 그래서 두 개의 단지로 이거를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단위를 이걸 하나의 A, B 두 개, 기존 하나 있던 단지를 하나를 두 개로 나누고 했을 때 이때는 이 하나의 독립적인 단지로 떨어지려면 최소 대상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냐면 500세대 이상이 되어야 하나의 독립적인 단지로 뭐 할 수 있다, 이거를 인정을 하겠다. 그러면 500세대 미만이면 그때는 독립적인 단지로 따로 구분되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동관리는 큰 개념상에 이거를 세 개 인접한 단지를 몇 개를 묶자. 그럼 예를 들어서 묶었다고 하면 기존에 각각 A, B, C 세 개 단지별의 관리사무소를 뒀다면 이제 공동관리하게 되면 세 개 관리사무소를 통합해서 관리사무소 몇 개만, 관리사무소는 어떻게 돼요? 통합하면 세 개가 아니라 몇 개? 한 개의 단지 하나, 이 중에 어느 단지에 관리사무소 몇 개? 하나만 두면 되죠. 그럼 소장은 몇 명? 한 명. 직원들은 예전에 이 세 개 단지보다는 좀 적은 수의 인원을 채용하면 되겠죠. 반대로 간다면 물론 장점 중에 하나를 설명드린 거고, 구분관리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 중에 무슨 단점이 있다? 기존에 하나였던 이 단지를 두 개로 나눴다면 각각 A, B에 따른 각각의 단지별 뭐를 따로 구성해야 돼요? 관리사무소를 따로 둬야 돼. 그러면 관리사무소를 따로 뒀다는 것은 단지별에 따른 관리 따로 뒀던 걸 소장과 직원들 다 다룰 수 있죠. 그럼 결국 뭐예요? 기존에 됐던 관리비보다는 인건비 부담이 여기는 줄어드는 반면 여기는 늘어나는 단점. 그래서 결국 이제 보시면 이거는 결국 뭐예요? 그러면 좋은 점도 있지 않겠냐? 또는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결국 장단점을 고려합니다. 장단점을 고려해서 절차와 요건을 갖춰서 뭐합니까? 공동 구분 관리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세부적인 법은 지금은 배제하고, 자, 지문은 맨 마지막에 아니라 일단 우측에 155페이지 하단에 관리기구 설치 결정 통보 잠깐 관련해서 1번을 잠깐 보시게. 1번을 가면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관리기구를 구성한다는 건 방금 말씀드렸네요. 3개라면 통합해서 몇 개 단지를 하나의 관리사무소를, 구분했다면 구분 개소별로 뭐 하세요? 관리기구를 따로 구성한다는 것은 관리사무소를 따로 설치한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자, 그 부분 하나고 한 장을 넘겼을 때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까요? 마무리 된다는 건 누가 그 이야기를 꺼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작을 했으면 이제 마무리를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이 공동 구분 관리에 따른 절차를 마무리하자는 겁니다. 자, 지문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자, 마지막 156의 상단에 가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 군수구청장에 뭐 하면 돼요? 이때는 통보, 알려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결정, 절차 요건을 갖춰서 이 공동구분이 결정된 사항을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 하면 됩니까? 그거는 통보, 알려주고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크게 누가 제한 동의 관한 부분하고 마지막 절차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뭐 함으로써 통보함으로써 이제 공동 구분 관리 절차를 뭐하자 마무리하자. 그래서 공동 구분 관리 관한 부분 정도 내용을 하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정리하고요. 자, 그다음 5절. 주택관리사 제도냐 관리냐 뭐 자격 요건 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하나 보죠. 주택관리자들은 좀 몇 가지나 세 가지 정도 좀 나눠져 있죠. 크게 좀 한 세 가지 정도 나눠볼 수 있는데 주택관리사 제도다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자, 주택관리사 제도냐 관련해 보시면 지문에 첫 번째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 사유. 주택관리사 등이라고 했을 때는 주택관리사 등은 누가 포함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보가 포함된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나가 다 주택관리사 보나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규제, 어떤 지문에 해당한다면 지금 어떤 요건에 해당한다면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될까? 그래서 1번에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1번. 1번은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번.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번.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구나가 되는 게 아니라 방금 봤던 사유 중에 5가지 중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면 그때는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때는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결격사 하나 정리하고 자,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간단히 보죠. 이제 시험을 부정행 할 일 없겠지만 혹시에 따르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에 부정한 행위나 응시에 대해서는 몇 년간 자격 응시 제한합니까?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네. 5년 동안 하고 있답니다. 보시고요. 실무 경력은 이제 보시면 간단하게 지금 보는 주택관리사 보는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합니다. 네. 그러면 사는 보는 거죠. 주택관리사 보는 이제 시험을 통해 이 자격을 취득하면 사는 뭐를 통해 취득합니까? 여기는 실무 경력. 그래서 실무 경력에 있다면 그래서 법에 따른 실무 경력을 해서 밑에 지금 양가로 3번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읽어만 볼까요? 보가 되려는 사람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합격 증서를 발급받아야 됩니까? 네. 2번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입니다. 그래서 실무 경력은 합격하기 전과 후를 모두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2019년도 예를 들어서 10월 30일에 합격자 발표를 했어요. 그럼 이 10월 30일 이전의 경력도 그리고 이후 경력도 모두가 다 실무경력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하기 전이나 후에 실무가 전후의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합격하기 전과 후의 실무 경력은 몇 가지를 두고 있는 법에서 6가지 실무 경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지문에 보면 기역번부터 해서 마지막 지문의 비읍번까지 해서 이
여섯 가지에서 여섯 가지 실무 경력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을 하겠다. 인정을 해서 자격이 자격이 보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주택관리사로 자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주택관리사가 되어 뭐 합니까? 배치되는 세대 수에 관계없이 근무하실 수가 있겠죠. 부분들. 그래서 실무 경력은 뭐 기억에서부터 마지막 비읍번까지 쭉 한번 읽어 보시면 되는 그 부분에서 아직은 세부적으로 요 여섯 가지 경력에 따라 낱낱이라기보다는 방금 보셨던 대로 기업번의 관리사무소장의 경력의 3년 이상부터 해서 나머지 경력을 모두 합산해서 경력이 몇 년? 5년 이상에 되는 여섯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이때는 실무 인정해서 사 자격을 교부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보를 합격해서 소장으로, 사를 취득해서 소장으로 가서 근무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장 소장으로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측에 보면 양가로 4번으로 갑니다. 양가로 4번.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 취소. 여기서 볼까요?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소입니다. 여기 이제 자격 취소도 여기도 뭐만 볼 거냐면, 자, 그러면 본화사의 자격을 취득해 현직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등이 이 법에 따른 이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 동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여기다 지문인자 가보면 해서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 등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1부터 4까지 그리고 7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자격을 뭐더라? 취소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니까 자격 취소는 반드시만 봅니다. 지금 여기는 보면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보니까 플러스 보니까 1번부터 4번까지 하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1번부터 4번까지 하고 그리고 7 그래서 총 5가지 에서 1부터 4와 7 총 몇 가지? 5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그때는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시도지사는 그때는 반드시 취소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하고 7에 따른 5가지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 한번 같이 확인하시면서 지문을 1번으로 갑니다. 1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번 공동체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습니다. 여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는 맞습니다만 여기는 관리 업무와 관련이 없다라면 자격 취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았다라면 3번. 자, 3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택이 취업한 주택관리사 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가 적발되면 그때도 마찬가지 자격을 반드시 취소합니다. 그래서 이중 취업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4번 주택관리사 등이 자격정지 기간 중에 공동택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격 취소가 아니라 이 자격정지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그 행정처분 기간 동안에는 뭐예요? 주택관리 업무를 하면 안 되는데 그 자격정지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 동안 주택관리 업무하다가 적발이 됐다라면 취소를 합니다. 4번하고 7번. 7번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동관리법에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라면 그래서 사유는 그래서 보니까 취소는 보니까 반드시 취소는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5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자격을 취소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 여기다 이제 보시면 마찬가지 이 행정처분에 대한 자격 취소 부분들은 여기는 누가 나옵니까? 그래서 지금 좀 전에 했던 주택관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그리고 주택관리사 등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주택관리사 등에 관련된 자격 교부나 그리고 이 행정처분에 관한 것은 누가
이 자격을 교부부터 자격 취소까지 합니까? 시도지사가 하죠. 그러나 주택관리업자나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등록부터 등록 말소까지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그것만 한번 잠깐 봐주겠어요. 그래서 여기 봤던 것들을 보면 이제 이 대위 업무에 관한 것들은 지금도 보시면 보았던 지금 일부 지문들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누가 등장하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장을 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누가 등장하기도 하냐면 시도지사가 등장하는, 즉 이 시장, 군수, 구청장과 시도지사가 하는 뭐 어떤 업무가 다르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이 하는 대위 업무가 같다 틀리다 다르죠. 방금 봤던 대로 이 주택관리사에 대한 이 4등에 대한 자격교부부터 행정처분은 누가 합니까? 이 업무는 누가 해요? 시도지사. 주택관리업자나 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이 등록부터 등록 말소는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죠. 그래서 그 대위 업무에 관한 부분 지금 정리했던 거 지금 오늘 진행됐던 중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대위 업무에 관련 부분에 등장한 것도 있지만 여기와 누가 등장한 것도 있어요. 시도지사가 등장하는 것도 있죠. 그런 부분도 한 번씩 이제 보시면서 이거를 구분 체크할 필요가 있는, 가볍게 한번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3가지 결격 사유, 실무 경력과 그리고 자격 취소와 관련된 부분에서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 5가지 지문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5절까지 해서 1장을 마무리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